안녕하세요. 마음먹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마음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은 화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함께 도움이 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멈추기입니다. 멈추는 연습을 통해서 더 이상 화를 크게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 알아차림을 하시고 잠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감정이나 생각들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화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이나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욱하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때 자애, 연민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감정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뒤에는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괜찮아.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보살펴주면 감정이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애 연민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도 연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에게도 자애로운 마음을 내면 마음의 평온함을 더 깊이 만들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결국 감정을 알아차리고 멈춘 후에 자애의 연민을 내는 것은 마음을 치유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관심하기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너무 강하거나 상황이 너무 격양되었을 때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감정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관심이 냉담이나 무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완전히 관심을 끊고 감정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감정을 차분히 정리한 뒤에 다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거리를 두고 감정을 안정시키면 나중에 더 명확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감정의 반응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무관심은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평정심 찾기입니다. 평정심을 찾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상황이 복잡할 때 잠시 거리를 두고 평정심을 되찾는 것은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평정심이 있으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객관적이고 현명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호흡을 고르고 편안하게 해주며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화가 정화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평정심을 찾는 과정은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정심을 회복하려면 자신을 충분히 인식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감정들이 생겨났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임을 인식하며 자신에게 차분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높아지면 하루하루 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일상에서도 큰 충격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평정심은 단지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사티 수행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점차 강화가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평정심을 찾는 연습은 일상 속에서 점차적으로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과보를 받는다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악업을 짓는 사람은 그 악업에 대한 과보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치만 알고 계셔도 화가 나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타인이 악업을 지었다면 그 과보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치를 이해하고 있으신다면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편한 상황을 겪거나 누군가의 부정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악업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과보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업은 결국 고통을 불러오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깨닫고 변화할 기회를 갖게 될 거라는 믿음도 함께 가지신다면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실 것입니다.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흐름과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억제한다거나 지나치게 거부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오래도록 남게 되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은 내가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차분하게 다룰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순간에도 그 감정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관찰하면서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